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 자,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하고 리보세라닙이 찰떡궁합인 까닭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 FDA 최종 허가 이번 3월 20일 전에 되면 빠르게 9월 출시 계획까지 이제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좀 한번 살펴보면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 관련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찰떡궁합인 까닭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의 핵심 자산이죠. 리보세라닙은 항암제 중에서 2세대인 표적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 항암제는 이제 항체의약품으로 된 경우가 있고 저분자 함물질로 되어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다나 옵디보와 같은 PD-1 계열입니다. PD-L1이나 PD-L1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병용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3월 20일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 이후에 실적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보통 이제 제조업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이제 매출이 없다가 이런 어떤 상업화 성공 이후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왜 캄넬리주맙일까, 이렇게 지금 기사가 풀고 있는데요. PD-1 타켓의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머크의 키투르다가 거의 한 30조 후반 정도로 글로벌 1위거든요, 지금. 예.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미국 FDA 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요거는 2021년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이 플레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23년 말부터는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팩트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탁월하다면 단독요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의문도 제기되는데, 보통 면역항암제는 키투르다도 그렇고 옵디보도 그렇고요, 반응률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단독요법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용으로 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1년도부터 이 여보이가 나오면서 면역암제 시작됐습니다만 2014년도에 허가받은 옵디보 키투르다가 지금은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HLB와 항서제약이 특허로 묶인 운명 공동체다. 리보세라님의 물질 특허, 이게 약물의 특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물질 특허도 있고, 조성물 특허도 있고, 제형 특허도 있고, 용도 특허도 있습니다. 특허 종류도 이제 패턴트가 몇 가지가 되죠. 근데 이제 물질 특허는 HLB가, 항서제약이 염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특허 사용기간에 보시게 되면, 어드벤처, 이게 폴첸 박사가 제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주요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유효 성분에다 염을 붙인 게 이제 주요 성분인데, 그 어떤 이제 그 부분이 물질 특허인데요. 이걸 이제 출연을 하고, 항서제약은 이제 염 조성물인데, 염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베이스 약물 자체가 잘 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사를 통해서 이제 흡수되어서 약효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염을 붙이거든요. 그 어떤 염을 붙이냐에 따라서 염산염, 아세트산염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런 염 조성물을 보통 이제 물질 특허 다음에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항서제약이 출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LSKB, 요게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질 특허와 염 조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 외 글로벌 지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학은 한국 내 통상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보유 특허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제 뭐 게재가 과거에 돼 있던 부분이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이제 근원적인 그 주요 성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HLB가 리보세란을 가지고 있고 항서제약이 이제 염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다. 물질 특허 다음에 이제 이 염조성물 특허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역항암제를 선택한다는 건 처음부터 선택사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캄넬리주만 말고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선택사항이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조성물 특허라고 하는 말은 이제 특허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이제 특허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쓴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위암 치료제로 아이탄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글로벌 염조성물 특허를 등록해서 특허 기간을 연장시켜 왔다는 겁니다. 중국에 이제 전용 실식견 아까 이제 보듯이 과거의 LSKB가 지금의 엘레바 테라피틱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이 쓴 것은 이제 엘레바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23년, 글로벌에서는 24년 물질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반면에 염조성물은 2029년까지 유효한 상태이죠. 그래서 병용요법으로는 더욱더 긴 이제 특허의 존속 기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특허가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왔을 때 이걸 방어하는 수단이 되고 요 기간에 매출을 극대화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특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요 성분에 관련되는 물질 특허는 24년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염조성물 특허를 통해서 연장을 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뭐 제형 특허라든지 용도 특허를 통해서 에버그린 전략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용 특허는 2037년,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38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길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양사가 파트너십을 하는 거는 성공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특허 현황을 통해서 양사의 어떤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으로 신약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리보세램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항서제약도 캄넬리주마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특허 기간을 통해서 매출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램 단독요법으로 중국 외 지역에서 글로벌 허가를 받은 적이 없죠. 중국에서만 2014년에 허가를 받았고 때문에 물질 특허 기간은 앞서 보듯이 2023년도 작년도에 일단 만료가 됐지만 경쟁사들이 그러면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되었으니까 다른 특허가 없으면 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네릭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제네릭을 출시하려면 허가부터 또 이제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만 이제 뒤에 이제 염특허라든지 이제 병용 특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2038년도까지 이제 보호받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약물을 병용해서 만약에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 훨씬 더 이 특허 효력을 더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회사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미 홈페이지에다가는 내용을 게재를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은 원개발사가 이 그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을 전 세계 제일 처음 그 상업화 성공을 한 데는 그 로슈입니다. 그러니까 아바스틴이 항체 의약품으로 이걸 상업화를 가장 했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이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 개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암젠 출신의 이제 폴첸 박사의 어드벤첸 연구소가 거기 이제 물질명이 아파티닙입니다. 아파티닙인데 요 2004년도에 이제 항서제약이 먼저 이제 중국 판권을 도입하고 2007년도에
LSK 바이오, 요게 이제 현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중국 쪽은 이제 항서제약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외에 글로벌 판권을 라이센스 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분 자체가 이제 HLB가 이제 초기에 M&A를 하면서 해당 회사가 이제 LSK 바이오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2007년 뭐 이후니까 2008년도 뭐 요즘에서. 그래서 LSK 바이오 파트너스는 아파티닙이 본래 이제 아파티닙이었는데 요게 이제 글로벌 바이엘사의 이제 뭐 폐암 치료제 이름하고 좀 비슷해 가지고요. 명명을 이제 헷갈린다 해서 이제 리보세라닙으로 변경을 했고 2019년도에는 삼각합병으로 그 엘레바가 HLB에 인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 관련되는 부분들도 HLB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 2014년도부터 이제 그 위암 쪽에서는 이상을 했고 2017년도에 이제 3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상이 2019년도에 좀 그 최종적인 이제 통계적 그 유형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항서제약하고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을 FDA에서 공고하면서 시작을 또 한 거예요. 예,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HLB가 리보세라닙을 손이 넣기 전부터 이 캄넬리주막과 이 공동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만 뭐 100개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이든 병용이든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개발 과정을 항서제약이 굉장히 R&D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고 HLB는 2018년도부터 리보세라닙 눈독을 들였다. 그러니까 이건 LSK 바이오 파트너스가 이제 국내에 본래 그 판권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강약품이 이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그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합병 때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삼각합병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 폴첸 박사의 어드벤첸 관련되는 부분으로 리보세라닙 물질 특허도 이제 인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에서는 뭐 간암, 위암, 유방암, 뭐 폐암, 뭐 대장암 여러 이제 암종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으로 중국 자체 내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개발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범위한 데이터로 임상 데이터가 좋았을 때 그걸 골라서 글로벌 3상을 통해서 허가받는 어떤 구조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HLB 입장에서는 자금이나 시간을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파트너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병용이 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항암제는 이 반응을 하는 환자에서는 굉장히 높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만 반응률이 낮기 때문에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병용요법이라는 것을 2중이든 3중이든 쓰는데 거기에 표적항암제라든지 세포독성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를 이제 섞어서 하는데 이제 반응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매력들이 높아가는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가 이제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캄넬리주막 같은 이제 PD-1 계열의 그 반응도를 높일 수 있는 기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효 관련되는 부분이 간암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그 카리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PFS 값이라든지 OS 값 자체가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독 처방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이 간암이 이제 병용법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로슈나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병용으로 들어와서 거의 지금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에서는 표준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을 만큼 효과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이 첫 번째 베제프 티로신 키나제
그 다음에 PD1 계열의 조합으로는 한 번도 허가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환자들과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이번 기사에서 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믿는 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주소 참조하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